자, 이번에는 스윕을 이용해서요, 열린 궤적으로 스윕을 하는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스케치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런 형태의 스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데이터는 필요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유형을 끄도록 합니다. 스윕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쉐입 부분에 있는 리본 모델 트리에서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면 스윕이라고 있습니다. 옆에 한번 클릭해 보면 이제 스윕이 있고 헬리컬 스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스윕에서 Create a Sweep Feature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스윕을 클릭을 하면요, 우리가 이 스케치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이 스케치가 바로 선택이 되고요. 이걸 한번 보면 레퍼런스를 클릭해 보면 레퍼런스에 트라젝토리에서 궤적이 벌써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선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여기 나오는 스케치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궤적은 있으니까 이제 스케치 단면이 필요하겠죠. 그 섹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섹션을 만드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Create or Edit Sweep S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있던 궤적의 시작점 사이에 여기 십자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스케치 모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스케치 뷰에서 이걸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는데 스케치를 실제로 그려도 되고요, 팔레트에서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T자 형태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요. 자, 프로파일에서 여기 T 프로파일 있죠. 이것을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시킵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 합니다. 그리고 이 배치 시키기 위해서 컨트롤 D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컨트롤 D를 눌러보면, 자, 지금 궤적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 텐데요. 이거를 이제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크기를 0.35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크기를 0.5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X 로케이션 핸들 부분 있죠.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이거를 위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럼 여기 탁 스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제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 이 부분, 이 궤적의 시작점에 이렇게 스냅을 딱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은 궤적하고 딱 연결이 된 거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 여기서 OK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OK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스윕이 완료가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시작점이 여기라는 게 있고요.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이 핸들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0.1 이렇게 하면 원래 있던 궤적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하면 원래 선택한 궤적과 동일하게 거기까지 스윕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스윕을 위해서요, 우리가 스케치 1은 하이드를 시켰고, 그 다음 두 번째 스윕을 위해서 궤적을 하나 모델링 하겠습니다. 자, 궤적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 스케치 선택을 하고요. 스케치는 궤적 1, 스케치 1에서 썼던 그 셋업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use previous에서 스케치 플레인을 그대로 쓰겠고요. 자, 스케치 뷰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스케치를 위해서 레퍼런스를 잡아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레퍼런스를 잡고요. 자, 몇 군데 더 레퍼런스를 잡아야 됩니다. 이 위에도 레퍼런스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홀을 그리기 위해서 이 부분도 포인트 볼틱스를 잡고요. 이 부분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하고요.
여기 데이텀을 켜보면 탑면이 있고 프론트면이 있고 옵셋이 있는데 여기 옵셋 부분도 참조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옵셋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로 잡고요. 그 다음 지금 보면 이제 라이트면은 참조로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참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케치 뷰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텀들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끄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 스케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서클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탄젠트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델링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중간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궤적들을 만들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라인에서 라인 체인을 이용해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이번에는 라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코너에서 수입이 될 때, 이 부분에서 수입이 될 때 부드럽게 이제 수입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불필요한 선들은 지웁니다. 지우는 방법은 딜리트 세그먼트죠. 그래서 이 부분 지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로만 나타나게 되죠. 자, 잘 안 보일 때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궤적으로 쓸 스케치가 됐습니다. 자, 스케치가 다 됐으면요. 여기서 OK, 컨트롤 D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색깔은 뭐 쉐이딩 위드 엣지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쓸 궤적들은 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열린 단면으로 한번 재료를 제거를 해서 여기 홈을 한번 쭉 파보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수입을 하려면 쉐입 여기 메뉴로부터 수입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면 specify any number of chains as a trajectory for the sweep. 수입을 위해서 트라젝토리로서 뭐 체인들, 라인들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자, 여기 선택됐을 때 지금 시작점이 여기로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플립 체인 디렉션에서 시작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쪽으로 하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에서 시작하면 되고요. 바꾸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플립 체인 디렉션 이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플립 체인 디렉션.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형태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자, 궤적이 선택됐으면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섹션을 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섹션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시작점에 이렇게 십자선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스케치 모드가 되기 때문에 확대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크만 모델링을 합니다. 자, 여기 아크를 하고요. 아크는 센터 앤드 엔즈 이거 선택합니다. 센터를 선택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180도만 아크를 모델링을 합니다. 반지름 크기를 0.35로 합니다. 자, 요렇게. 자, 여기서 보면 이번에 우리가 그린 것은 이게 closed 섹션이 아니라 오픈 섹션이에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OK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있죠? remove material 이 부분을 선택하고 자, OK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D 이렇게 재료를 제거를 해서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왔던 궤적으로 썼던 부분들은 지금 이게 스케치입니다. 그러면 캡처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나왔던 궤적들이 남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스케치를 선택하고 이 부분을 하이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하게 솔리드 부분만 남아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3차원 모델 형성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캡처를 해서 그림 파일을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수입했을 때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작하는 방향이고 요게 이제 재료 제거 방향이죠. 그죠? 만약에 요걸 바꾸게 되면 우리가 오픈 섹션 했던 것에서 이쪽 방향 것이 재료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요것만 남는 거죠. 반대로 하면 요 화살표 방향에 있는 부분들만 재료가 제거가 되는 그러한 형태. 여기 나오는 change material direction of the feature to the other side of sketch.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써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다 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오픈 트라젝토리를 이용해서 수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모델에서는요, 이 코일 부분을 우리가 수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요, 이 코일의 본체가 점화 플러그 어댑터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코일 부품의 코드를 생성하도록 우리가 수입을 쓸 겁니다. 자,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하고 부품들이 이제 코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코일로 연결될 부분에 대한 그 트라젝토리, 궤적은 이렇게 트라젝토리 커브라고 해서 커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3차원 커브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놨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두께를 가지는 어떤 코일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모델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완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자, 수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궤적을 선택해 줘야 되니까요. 밑에 보면 나오죠. Select any number of chains as a trajectory for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작하는 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섹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섹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여기 Create or Edit 수입 섹션 이 부분을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 코드는 단면이 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을 선택을 해줘서 원으로 모델링 해줍니다. 서클 하시고요. 센터 엔드 포인트 해가지고 여기 하고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단면에 지름을 5.5로 합니다. 5.5 단면에 지름의 단면이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냥 모델링 한 다음에 OK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선택했던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서 수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OK 하면 자,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색깔 같은 것들을 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색깔들을 바꾸는 방법은 이제 Appearance Manager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 변경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뷰로 가서요. 여기 보면 Appearance, 갤러리 이런 부분들 있죠. 이 부분에 가서 자, 이 코드를 어떻게 해줄 건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OK 하면 이런 식으로 색깔들을 변경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색깔들도 바꿔주는 것이
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D 커브 상에다가 우리가 스윕을 통해 가지고 실제 코일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모델링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스윕을 닫힌 궤적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스윕 closed trajectory 파일을 열고요. 모델 트리를 보게 되면 여기 스케치 2가 이처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입 부분 메뉴에서 스윕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밑에 궤적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레퍼런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트라젝토리죠. 여기서 이걸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경우 같은 궤적을 선택하더라도요, 여기 시작점들이 아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들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으로 끌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 지점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끌어온 다음에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 Flip Chain Direction,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트라젝터리를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섹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 그래픽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 스케치 부분이 있죠. 스케치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점으로 둔 그 부분에 십자선이 생기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단면을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단면은 팔레트에서 가져오도록 하는데요. 자, 팔레트 클릭하고 여기서 프로파일에서 T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T 프로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일단 클로즈를 하고요. 지금 매우 작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크게 해보고요. 자, 이 크기를요, 스케일링 팩터를 지금 0.05로 되어 있는데 0.5 정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5로 됐고요. 지금 우리 U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O자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우리가 180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X 로케이션 핸들 위치가 보면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밑으로 가지고 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밑에 부분으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요거를 드래그를 해서요, 여기다가 스냅을 딱 시킵니다. 그러면 이 O자 형태의 단면이 이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수입이 될 겁니다. 자, 다 됐으면 OK, 그리고 다시 OK 하면 자, 이와 같은 수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궤적이 클로즈 됐던 궤적이었고, 그 다음에 단면 섹션은 역시 O자 형태의 클로즈 된 형태였습니다. 자, OK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모델링을 할 것 같은 유혹이 들 텐데요. 그 전에 이걸 한번 잘라봤을 때 모든 단면이 일정하다. 자, 그러한 특징의 형상이면 그것은 수입으로 됐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으로 가져가는 게 더 편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 부분이 이제 중간에 채워진 경우가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입으로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정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 수입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 익스트루드를 2번 써서 했으면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단계들이 되게 번거로워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단면을 가지고 수입을 했을 때는 아주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수입으로 정의 편집으로 들어왔고요. 단면을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여기 스케치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이와 같은 O자형 형태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스케치 보기로 바꾼 다음에요. 자, 여기서 라인 체인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반으로 자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만 남겨요. 여기 1, 높이는 2, 그 다음 이 부분은 0.75죠. 네, 이 부분은 0.75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 단면을 내용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OK로 갑니다. 컨트롤 D. 어때요? 아까 형태가 확 바뀌었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만약에 익스트루드를 썼다고 하면 이 내용을 바꾸려면 여러분들 익스트루드 2번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입을 했기 때문에 단면만 살짝 바꿔줘도 이런 효과들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안쪽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익스트루드를 진행을 합니다. 익스트루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단면은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까요? 스케치는 여기 나오는 스케치 2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밀어내기를 할 때는 높이를 to selected. 그래서 높이를 우리가 여기 나온 위에 부분까지 자, 요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컨트롤 D. 자,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를 우리가 수입을 이용해서 먼저 니은자 형태로 수입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익스트루드로 해서 어퍼 서피스까지 이렇게 밀어내기로 이런 형태를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수입과 익스트루드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 한 것이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입을 이용하게 되면 형태들을 단면만 바꿈으로 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법이다. 모델링 기법이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클로즈드 궤적을 사용해서 수입을 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입의 그 특성, 이 merge end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익스트루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수입으로 이와 같이 지금 보이는 부분이 수입된 모델이 있습니다. 이때 쓴 스케치는 이겁니다. 한번 정면에서 보면요.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수입을 이러한 스케치를 통해서 궤적을 통해서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 보면 섹션이 자, 이러한 섹션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섹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궤적이 이 단면에 노멀하지 않기 때문에 끝에서 이 부분은 기존의 재질과 겹쳐지고 이 부분은 뜨게 되는, 양쪽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주기 위해서는요, 이 수입의 옵션 부분에 들어가 보면 merge en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merge end를 클릭을 해주면, 그리고 OK 해보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궤적하고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 노멀하지 않아서
그 수입의 끝단 부분에서 재질이 떨어지거나 서로 침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옵션에서 머지 엔드 기능을 enable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